해외에 있는 의대나 이런 게 한국보다 들어가기 쉽다. 아,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맞는데. 그걸 이민을 가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7위예요. 아, 전 세계에서요? 네, 그거는 자녀교육과 세법 때문에. 한국은 세계 2위예요. 일본 다음으로. 호주나 캐나다, 유럽 쪽은 대부분 상속세, 증여세가 없습니다. 와이프한테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 무제한에 특적으로 되는 이제 다 공짜예요. 왜 근데 대수중에서 정보가 왜 이렇게 폐쇄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 그래요? 내 아이가 1등 해야 되니까. 아, 네, 남의 자녀가 더 알면 안 돼. 중국, 인도, 영국, 러시아, 브라질, 홍콩, 대한민국이 7위예요. 그러니까 7위가 한국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교육과 세법 때문에 나가요. 사실은 세금 때문에. 그 한국의 속된 말로 3대가 상속하면 재산이 없어진다라는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고객님들 중에도 강남의 큰 부자분인데 아드님이 상담 왔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한테 상속을 했고 또 어머니가 이번에 또 편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저한테 한 4년, 5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 할 걸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남는 거 없다고 그래요. 자산가들은요, 네. 고민이 많더라고요. 대물림 해야 되잖아요. 아까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와서 자산을 모았는데 네.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안전의 지름길로 더 가이드 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영주권의 혜택은 베네핏이 되게 많아요. 자녀에 있어서는 거주뿐만이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대나 이제 치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신분을 되게 중요시해요. 영주권이 없이 의대나 치대에 진학이 많이 어려운가요? 일단은 쿼터에서 빼죠. 왜냐하면 롱텀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짧게는 6년, 길게는 뭐 8년, 10년도 하는 분도 있는데 단절되면 아무래도 출입이 잦아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명문 대학까지 진학을 할 정도면은 영주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갔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의외로 학생분들은 네. 공부에만 더 좋은 대학, 좋은 학교만 치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데에도 자기의 신분이 뭐 영주권이다, 시민권자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친한 친구로부터 또는 뭐 지인으로부터 본인도 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냥 진학했을 때는 진짜 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야 네, 되는 거죠? 네, 신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막 해외에 있는 의대나 이런 게 한국보다 들어가기 쉽다. 네, 아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맞는데. 그건 그거 맞다고요? 맞아요. 예. 여기서 연고대, 인하대도 떨어졌는데 미국 가서 좋은 데 붙은 분들이 있어요. 그 우리 고객 딸. 물론 영어가 관건이기는 하나. 옛날에는 필리핀 의대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서도 했더라고. 맞아요, 우리 맞아요. 옛날 그거 고객 네네네. 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안 돼요. 반대로 한국에 있는 의사 면허로는 미국에서는 못 쓰죠. 네, 안 된다니까 다시 공부를 해야 돼. 다시. 네, 다시 따야 되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의대가 더 수월한 편이고 네. 쉬운 편이고 쉽다는 표현이 네. 맞나 이게? 그래도 어려울 그러니까 텐데. 좀 근데 네. 또 막 댓글 달릴까 봐. 다 어려운데만. 어, 근데 비교적 네. 한국이 어려운 편이에요. 만약에 해외 대학으로 보낼 계획이 있다 싶으면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가능하면 빨리. 태어나자마자 네.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제 지인분들을 봤을 때는 네. 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하나 중학교 1학년 네. 때부터는 네. 반드시 좀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늦어도. 저는 중1이 빠르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초등학교에는 움직이면 그래도 네. 애들이 빠른 흡수를 해요. 환경에 적응도 하고 공부에 대한 그것도 빨리 흡수를 한다고 보거든요. 정보력만큼 저도 대치동 엄마였기 때문에 정보력만큼 또 좋은 것도 왜 근데 대치동에서 정보가 왜 이렇게 폐쇄적이에요? 왜 오픈을 잘 안 해줘요? 왠지 아세요? 왜 그래요? 네. 내 아이가 1등 해야 되니까. 아, 네. 남의 자녀가 더 네. 알면 안 되니까 더 잘할까 봐. 많이들 익히 아시다시피 한국은 세계 2위예요. 일본 다음으로. 호주나 캐나다, 유럽 쪽은 대부분 상속세,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선호하시고 포르투갈도 한국 분들이 왜 좋아하냐면 네. 뭐 치안이라든지 자연환경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데 포르투갈도 그게 없어요. 증여세, 상속세가. 상속 증여는 한국을 아예 비거주지로 만들어야 그렇죠. 깔끔하다고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래 좋죠. 간주하는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2조에 또 나와요. 지금 관계라든지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 유무, 자산 상태는 다 봐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원칙만 말해두기 때문에 결국은 다 소송으로 다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실 거는 내가 183일 이상 하고 시민권을 땄다고 나는 한국에 세금을 안 낸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얘기고요.
영주권을 따시고 네. 한국의 비거주자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한국에 내가 또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럴 경우는 사업의 주체가 어디겠어?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한국에서 부임당할 확률이 크다. 특히 대부분이 이제 뭐 개인 사업자든지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은 비거주자로 되기가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아요. 회사 같은 거 다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을 갖다 보통 본인들이 오래 하지만 그걸 갖다가 아는 사람 말고 누가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이 힘들겠죠. 잘못 알려지면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세금은, 하면서 되게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한테는 무제한이에요. 금액이 내가 와이프한테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 무제한이에요. 내가 있는 돈은 1조 원 됐든지 다 공짜예요. 한 푼도 세금 안 내요. 자식도 있으면은 일단 미국이 이제 통합세 공제 그래갖고 둘이 합치시면은 내가 사용하지 못한 걸 갖다가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와이프 것도 가져올 수 있고 둘이 합치면 한 358억 그 공짜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세금 내는 구조가 정여자가 세금을 내요. 그럼 과거 같은 경우에는 7, 80년대만 해도 가족이 추청을 해서 그렇죠. 이제 이주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어떻게 해야 좀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 말씀대로 가족 초청이 제일 좋죠. 배우자, 그 현지인과 또는 그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취업으로 많이 나가셨는데 네. 취업 영주 비자가 쉽지는 않아서 네. 투자 이민으로 많이들 가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네. 전문직 의사나 아니면 엔지니어 고학력자들 중에 네. 학력도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경력이 한 10년 이상이다라고 네. 하면은 전문직 분들은 NIW라고 취업 이민으로 하시면 돼요. 다른 나라 가서 의사 할래요? 라고 하시는 의사분들이 좀 있다고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NIW가 더 네, 유리하겠네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특수 직업이 아닌 분들은 아무래도 EB5 투자 이민 80만 불로 그 투자를 해서 자녀들의 영주권 또 본인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 총 수속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약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잡으셔야 돼요. 예, 보통은 한 2년 잡으셔야 되고 네. 2년 있다가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보통 한 5년에서 7년 이내에 그 원금 상환으로 해서 투자금을 반환받고 영주권이 5년을 거주를 하면 시민권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네. 자기가 원하면. 네. 그 대신 5년 후에 시민권을 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최근 5년 중에 2년 반을 살아야 돼요. 그런 컨디션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잘 알아봐야겠지만 80만 불이면은 고용 촉진 지역에 네. 투자를 하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호텔이나 프로젝트들이 아무래도 그게 사실은 부득이한 천재지변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금 상환이 좀 딜레이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러 리저널 센터들이 그거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네가 수익성이 있을 때 원금 상환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페이퍼가 있는데요. 그게 너무 무한정인 거야. 언제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거든요. 특히 옛날 그 프로젝트들은 그러니까 미국 이민법은 N 리스크가 반드시 그러니까 그 위험을 수반하는 이민법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악용하는 이제 리저널 센터들이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으나. 그래서 지금도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알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사업성이 엄청 중요한 거죠. 차라리 TA를 피하고 그냥 그게 105만 불? 105만 불 그게 더 그건 낫지 쉽지는 않아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직접 투자라고 그러는데 네. 대기업 임원분들이나 이제 그 기업가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데 결국에는 쉽지는 않아요. 10명의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마어마한 비용이 더 들어요. 사실 지금 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 얘기도 계속 네, 흘러나오고 많죠. 있잖아요. 부동산이 많이 인상이 되고 많이 값어치 밸류가 올라갔는데 상업용은 아직도 제가 직접 가보면 공실이 많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지금 상업용을 저라도 추천은 안 할 것 같아요. 해외 이민으로 의료 비용도 비싸고 뭐 교통도 한국에 비해 불편하고 문화도 낯설고 언어 장벽도 쉽진 않을 것이고 뭐 이런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되게 여럿 있잖아요. 실패 없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많을 텐데 내가 가보지 않은 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수위를 낮추려면 먼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민을 가겠다, 유학을 가겠다라면 영어뿐만이 아니라 기술력이라든지 왜냐하면 취업을 하기 위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온전한 열정과 준비를 먼저 했을 때 더 실패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어떤 나라에 가든 내가 자신 있게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